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좋은 밥상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밥상, 어떤 밥상이 좋은 밥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서클이라 해서 제가 항상 5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알코올, 흡연, 스트레스 조절이나 수면. 사실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 몸 건강의 99%를 사실은 지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밥상이란 첫째는 매일매일 먹어도 우리의 오감이 즐겁게 사실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맛이 좋고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실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 있는 외모, 즉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밥상이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밥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뵈면서 체중을 조절하게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장혈관 질환이나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습관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만 교정을 해도 암의 68%를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좋은 식사를 하게 되면 암의 40%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매 식단마다 과일과 야채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심장혈관 질환의 40%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암을 이기고 심장혈관을 좋게 하는 식사가 또한 건강하고 날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과 그 다음에 날씬함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식단에서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밥상의 균형에서 5가지, 양적인 균형,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 음식의 색깔의 균형, 그 다음에 수분 섭취의 균형, 음식을 드실 때 시간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적으로 균형을 이루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적게 먹어야 할까요? 체중을 감량하시고자 시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하시는 게 단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총 칼로리의 800칼로리 이하로 초저열량 식사를 하시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많이 줄이시게 되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초기에 체중이 쉽게 더 감량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대사량 이하의 초저열량 식사나 단식을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를 보내오게 되는데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이나 심장이 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온을 유지하거나 이런 일련의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에 필요한 대사량으로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한 60에서 7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소비되는 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기초대사량이 좀 줄어들고요. 근육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1kg당 1kcal의 기초대사량이 필요하고 여자는 0.9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 70kg이신 분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은 기초대사량이 1680칼로리가 나오고 여성분 50kg이시다고 하면 1080칼로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 섭취를 안 하시게 되면 초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적어도 기초대사량만큼은 섭취를 하시고 또 땀나도록 1시간 운동을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1kg가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인데요. 영양소는 비율과 그 다음에 질이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양의 측면에서 영양소의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섭취하는 거대 영양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겠죠. 실제 현재 우리에게 권고되고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시게 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약 60% 이하, 그 다음에 단백질 또한 15에서 20%, 지방도 20% 정도 권고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여서 50%,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 조금 늘리고 단백질의 경우 15% 정도
권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탄고지, 즉 키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요, 탄수화물은 확 줄여서 10% 정도로, 지방은 70%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한번 그럼 한국 사람에서 가장 사망률을 낮추고 심장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건강에 이로운 거대 영양소 비율이 어떤 것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탄수화물은 약 50에서 55%, 지방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 단백질은 20에서 25%가 심혈관 질환이나 총 사망률을 낮추고 질병을 낮추는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체중을 줄이시고 싶으시다,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조금 탄수화물을 더 줄여서 탄수화물 40%,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30%씩 쉽게 생각하면 1대1대1 비율로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의 균형에 있어서 사실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질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고 어떤 좋은 지방을 드시느냐, 이런 질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탄수화물을 보게 되면 설탕이나 아니면 갈아 만든 과일 주스, 이온 음료, 이런 단순당이나 밀가루 같이 정제된 것은 피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현미나 채소나 해조류에 들어있는 복합당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복합당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곡물인데요. 통곡물이라는 것은 외피만 제거하고 정제되지 않는 곡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나 통밀이나 조, 수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되는데, 이렇게 통곡물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그 다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각종 비타민, 그 중에서도 B, 그 다음에 아연, 구리,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나 무기질이 풍부하고,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섬유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흡수를 늦추게 되고, 또 포만감을 주어서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장을 통과하면서 몸에 나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변비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에 좋은 유익균, 유산균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영양소의 균형에서 볼 것은 좋은 지방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지방의 시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지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불포화지방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고는 절대 소화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이나 아니면은 생선, 해조류, 그 다음에 야채,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시게 되면 오메가3, 6, 9 등의 불포화지방을 섭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섭취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이제 지방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인데, 포화지방은 붉은색의 고기나 아니면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햄이나 이런 소세지 같은 것에 포함이 되어 있고, 트랜스지방은 간식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나 아니면 피자나 여러 가지 케이크, 튀김,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비만뿐 아니라 심장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암, 각종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은 드시고 나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밸런스된 영양 섭취에서 또 중요한 것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색이 예쁘면 보기에도 좋고 식욕에도 도움이 되지만 포만감을 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노란색이 많은 양파나 마늘이나 버섯이나 견과류 같은 것이 좋고, 또 붉은색이나 보라색이 많은 베리류나 딸기, 그 다음에 사과, 당근, 그다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아스파라거스나 아니면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여러 가지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녹색 채소들은 우리 몸에서 심혈관 질환과 암을 막아주게 되고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예쁜 색깔들의 음식입니다. 네 번째, 음식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만약 이 중에 1%만 적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5% 이상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이상이 오거나 혼수가 되거나 아니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체중 조절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방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로 쓰이는 각 단계마다 물의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물을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매일 섭취만 하셔도 지방 섭취한 것이 이제 에너지로 쓰이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kg 이상의 체중 증가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사 시간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자연의 섭리대로 사실은 생활할 수 있게끔 인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즉 아침에 일어나면 드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고 저녁에 해가 지면 주무시고 이제 식사를 안 하셔야 되는 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간헐적 단식 시간이 가장 좋은 단식 시간대일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똑같이 칼로리를 줄이고 체중 감량을 시도한 그룹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아침에 드시고 저녁 때 안 드시게 되면 체중 감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재밌게도 사실은 칼로리는 줄이지만 아침에 안 드시고 저녁에 치우쳐서 드시게 되시면 혈당 조절에 별로 이득이 없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강남 세브란스와 세브란스 체크업을 내원하신 검진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아침형, 중간형, 저녁형으로 나눴을 때 아침에 생활하시는 분에 비해서 저녁에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은 모든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적으로 그 다음에 질적으로 다양한 색깔, 수분 섭취, 이런 적절한 시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한국인에게 가장 적절한 균형 밥상이 있을까요? 몇 해 전에 1일 1식 또는 또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또 최근에는 저탄고지의 그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붐을 일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굉장히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많아서 키토제닉에 해당하는 애킨슨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항암 다이어트인 좋은 다이어트, 그 다음에 지방을 줄이는 오니씨, 그 다음에 혈압에 좋다는 대시 등 각종 다이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1일 1식을 하시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 양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줄여 드시게 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되는데요. 다만 피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하셔서는 안 되는 분은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간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어서 조절이 안 되시거나 췌장염이 있거나 급성 폐렴이나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성 염증이 있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시거나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적절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많이 먹는다, 폭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신 분은 1일 1식을 하시거나 간헐적 단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저탄고지 이 시기를 보게 되면 단기간에 사실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이점이 있습니다. 체중도 감소하게 되고 근육량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지방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저탄고지의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를 해드린 분 중에 저탄고지를 장기간 하시면서 체중 감량을 했더니 처음에는 사실은 콜레스테롤 레벨이나 요산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약물을 드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나 요산 수치가 올라가신 분도 있으셨고요. 또 수능을 마친 여학생의 경우에는 저탄고지의 그런 식사를 한 다음에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져서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사실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 것만으로 이제 회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사실은 뜨고 있는 식사는 전 세계에서 지중해 식사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사실 최고의 식단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나 그다음에 영양사 전문가가 모여서 35개의 식사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럼 건강과 그다음에 날씬한 체형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중해 식사가 3년 연속 최고의 식사로 뽑혔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지중해 식사는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으면서 만성질환인 심근경색, 뇌졸중, 그다음에 치마의 당뇨, 그다음에 신부전,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식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지중해 식사는 지중해 연안 국가대에서 이제 즐겨 먹던 식사로 주 재료는 채소, 과일, 해산물, 통곡, 견과류, 올리브 등 여러 가지 생선 비율이 높고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에서 얻는 식단입니다. 2010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처럼 스파게티를 먹고 서양식 식이를 하면서 지중해 식이를 계속 평상시에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중해식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는 이런 권고안이나 설문이 개발이 되었는데 보면은 첫 번째는 요리에 가급적이면 불포화 지방인 들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를 많이 써야 되고 적어도 하루에 1티스푼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일 채소를 하루 1컵 이상 드시는 것이 좋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하루 1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붉은색의 살코기는 피하시고 햄이나 소세지 등의 가공육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인 버터나 마가린, 크림 이런 것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당분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아니면 가공음료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암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루 1잔 정도는 와인이 심혈관 질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콩이나 두부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가급적 자주 생선이나 해산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고기를 고르실 때는 붉은색 고기보다는 흰색을 고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흰 쌀밥보다는 정제되지 않는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우리가 지중해 시기에 좋은 점을 받아들인다면 양적으로도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게 되면 포만감이 금방 와서 많이 배부르게 과식을 하시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야채, 과일, 색깔의 균형을 이루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불포화 지방이나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분의 균형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나 아니면 만성질환,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시기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야채, 과일, 생선, 불포화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 그 다음에 폴리페놀, 파이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시게 됨으로써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를 막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면역을 올리는 최고의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균형된 밥상, 밸런스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대 이후 우리 생활의 화두는 사실 웰빙, 그 다음에 힐링입니다. 웰빙,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화롭고 균형된 삶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균형된 삶이라는 것은 완벽보다는 뭔가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과 그 다음에 가정의 균형, 개인과 사회의 균형, 내가 먹고 움직이는 균형, 또 마이크로하게는 이 밥상의 균형에 있어서는 양쪽으로 적절하게 드시고 영양소의 균형을 가져오시고 다양한 색깔을 섭취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균형되게 하시고 드시는 시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신다면 건강하고 날씬하고 행복한 밥상을 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밸런스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